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 기온 0도로 어제와 같이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출하시거나 출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코인이 상승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4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망할 것 같던 기조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세를 띠며 이제는 진짜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상승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 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의 경우는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빅테크 주식들과의 상관관계가 역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공룡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견인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아마존 주가 상승에 동반 상승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간 하락 후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아마존 15% 상승과 기술주 상승이 있다 분석했다고 합니다. 한편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대 포페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3만에서 3만 3천 달러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세 다이버전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38,600달러 선을 돌파 후 유지해야 한다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아마존의 경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상승률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그다지 반길 만한 일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비농업 일자리 수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월 비농업 일자리 46.7만 개 늘었다. 전망치 상회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46.7만 개가 증가했다. 미국 노동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전달 51만 개보다는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는 상회했다고 하는데 가계 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전달인 3.9%보다 오른 4.0%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하네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게 된다면 이제 경제가 더욱 좋아졌다는 전망하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보통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에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야 하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나왔던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새롭게 신고점에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대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0.18% 상승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BTC.com에 따르면 오늘 11시 34분 블록 높이 72만 1,728에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0.18% 상향된 26.69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인데 평균 해슐레이트 또한 191을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이 해슐레이트 또한 신고점을 갱신하며 중국의 규제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 또한 해슐레이트의 신고점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 중 대표 인물 한 명인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해슐레이트와 가격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해슐레이트의 상승은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의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슐레이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노후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전례 없던 채굴기의 대규모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이번 연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한화 기준 2조 원 규모의 채굴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3D 누마이너 비트코인 채굴기 6만 대 구매 계약했다. 2조 원 규모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누마이너가 새 비트코인 채굴기 NM440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채굴기에는 TSMC 칩이 탑재되었고 역대 가장 높은 440테라헤시 전력 효율은 20.2 스펙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비트메인의 최신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S19 프로 플러스 하이드로의 경우는 무슨 이름 얘기하고 보니까 스마트폰 이름 같은데 무튼 해슐레이트는 198테라 해시이며 전력 효율은 27.5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펙 거래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하는 데이터 관리 회사 스페어 3D가 NM440 6만 대를 17억 달러 하나 무려 2조 419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스페어 3D의 주가는 거래 발표 후 목요일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25%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부터 채굴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페어 3D는 이 거래를 통해 회사가 세계 최대 탄소 중립 비트코인 채굴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채굴기가 모두 배치될 경우 총 해슐레이트가 32.4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조 원가량의 채굴기 매입이 사실상 감이 안 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천 대 채굴기 매입 소식들은 기사화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모의 채굴기를 매입한다고 해서 이제 한 번에 해슐레이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채굴기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마자 당일날 2조 원 규모의 채굴기를 건네주는 것이 아닌 지속 생산을 통해 한 달에 일정 분량씩 보내주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해슐레이트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작년 기업들이 매입한 채굴기 또한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이 회복하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빠질 수가 없겠죠. 가격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지속 매집할 자금이 없다면 이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정도로 시장의 진심인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양한 수단으로 비트코인 추매에 나설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에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해 최근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9천만 달러 현금 흐름을 창출했으며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보유 중인 11만 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대출받아 비트코인 추매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참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며 패닉이 나올 때도 두려움에 나올 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방법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쯤이죠. 시장의 공포가 다시금 엄습하였을 당시에도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며 본인들의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내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뚝심의 기조에는 여태까지의 투자와 이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단기 가격 방향성을 맞추는 투자 방법이 아닌 가치의 가격은 결국에 맞춰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는 과정 속에 어떠한 바람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본인들의 투자 철학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강조해드리듯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고 자산이 바뀐다고 해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투자란 이제 본인의 자금을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넣는 행위이며 내재 가치가 충분한 펀더멘탈이 또 충분한 자산인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그 어떠한 자산군과 비교를 해보아도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으며 확장되어 가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준비 자세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그 시점이 매수의 적기 박앤세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에 좌절할 필요도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에도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대를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에 당시에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다시금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자 SEC가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엔 SEC의 목적은 이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죠. 실제로 작년에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제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러운 XRP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이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앱도 나오는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바로 해외 송금이 있습니다.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이제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에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 소송이 이제 제기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드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이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리플사가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 등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리플사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력이 모두 섞인 코인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이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